이제 검찰 심우정 저 하다게 비판했더니 하나 안 돼 했네. 심우정 하나 안 돼 그 한 거 이원석이 못한 거 기소한 거 이거는 잘한 걸 또 잘했다고 해야죠. 기소한 거는 그게 잘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오늘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은 이제 직접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있는데 문다혜나 서창호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이제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형량은 이제 똑같습니다. 1억만 넣으면 징역 10년 이상. 형량은 이제 직접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이나 1억이 넘잖아. 금액이 2억 2,300입니다. 따라서 이제 10년이 넘으면 형량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요건이 직접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돈만 받으면 직접 뇌물이 돼요.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이라는데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오히려 유죄를 입증할 때는 훨씬 이제 직접 뇌물이 쉽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유죄가 될 거로 봅니다. 이번 이제 기소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이제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이게 너무 늦었다. 거의 한 5년 가까이 캐비넷에서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했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일이다. 이거야말로 사필 규정이고, 그리고 이제 법은 권력자한테 아부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법이 굽으면 안 된다. 바로 이제 법불악의 이런 이제 기소로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만시지탄이지만 그러나 이제 사필 규정, 법불악의의 원칙 기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이제 기소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왜 구속 영장 안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고, 또 이제 문다혜하고 서창호는 이제 기소 유예를 했습니다. 김정숙은 이제 입건도 안 됐고 왜 문재인만 기소하느냐, 그러게 왜 구속 안 하느냐 이런 이제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요즘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맞고 또 선고할 때는 이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징역 10년 이상은 판사가 감경해도 이제 5년 2분을 밖에 못 깎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가 유죄가 되는 한은 무조건 이게 최소 형량이 실형 징역 5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영장이 안 돼도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만 되면 최소 이제 징역 5년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시간 문제다. 유죄라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법카도 김혜경은 이제 기소유예하고 이재명만 기소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가족 전체를 또 기소하면 좌파들이 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저는 검찰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 문재인만 기소한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이미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미 기소가 됐어요. 조현옥은 이제 인사수석으로 이상직을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거기에 임명을 밀어붙인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은 이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기 때문에 조현옥은 이제 이미 기소가 됐고, 이번에 이상직은 이제 뇌물을 공유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뇌물을 받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현옥, 그 다음에 이상직, 그리고 이제 문재인 이렇게 기소가 된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계속 문재인 때는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뭉개면서 캐비넷에 방해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때도 이제 이원석 한동훈 라인이잖아. 이원석 한동훈 라인에서도 뭔가 부담감을 느꼈는지 수사를 계속 뭉갠 거예요. 특히 이원석이 뭐랬냐. 전직 대통령 수사는 신중을 기해서
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 이원석, 한동훈 라인이 뭉갠 걸 누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가 이제 그 전주지검장 오면서 캐비넷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현재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전격 기소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창수하고 박영진은 이제 그 친 한동훈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친 윤석열계다. 박영진 검사장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제 그 기소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현직 때 재판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그 안타깝게 탄핵이 됐지만 현직 대통령 때 기소됐잖아요. 내란 혐의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문재인, 현직 대통령 윤석열, 그 다음에 그 미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참 이게 그 전직, 현직, 미래 세 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의 사법화, 이것도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그 사법의 정치화, 판사들도 정치화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하고 또 이게 모든 정치 문제를 사법으로 가는 사법의 정치화도 좀 심각한, 고소고발이 막 몇백 건씩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풀어야 될 걸 전부 고소고발을 해.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것도 이게 문제는 문제다. 우리 그 전직, 현직, 미래 세 명의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재판받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가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굴곡진 드라마틱한 이런 이제 그 대한민국 우리 근대사 참 이게 그 진짜 사상 초유로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미 뭐 수많은 이제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고요. 실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 사건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자꾸 좌파들은 뭐 월급 받은 게 죄냐 하지만 그때 정유라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건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이 아니잖아, 딸이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아무 관계 없는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성마 지원, 이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도 아니었어요. 성마협회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성마협회 내부에 분쟁이 생겨서 결국에 정유라 씨가 자기 말인 것처럼 좀 탄 거는 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판결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 뇌물로, 그 정유라 씨 걸 직접 뇌물로 엮었잖아요. 직접 뇌물로.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문다의 서창호는 이제 문재인의 딸이 맞고요. 가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빗자도 모르는 놈을 아니 전무 임원을 줘가지고 이제 형식은 월급 명목인데 일을 한 게 없죠. 그 타이사에서는 표만 조금 파는 매출이 1년에 뭐 500만 원, 400만 원. 근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 실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월급 또 주거 지원, 학비 지원 이래가지고 돈을 2억 2,300원 실제는 뇌물로, 요즘 뇌물을 공무원한테 직접 줍니까? 이렇게 우회 지원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유죄가 나올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가 이상적이 한데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도 줬지만 그 외에도 이스타 항공의 여러 노선이나 특혜도 주고요. 그 다음에 공천 특혜까지 마음대로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뭐 저는 유죄가 나올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문재인이가요, 이것만 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것만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 기소됐는데 이제 줄줄이 줄기소가 돼야죠. 줄기소를 해야 된다고.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요, 뭐 이재명이보다 저는 훨씬 크다 봐요. 국사범이야. 이재명이 잡범이고 문재인은 국기문란 국사범이에요.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거 이제 구속되면 징역 5년 채하. 문재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감사원 나오고 재판 중이지만 통계 조작, 그 다음에 탈원전
경제성 조작, 그 다음에 그 서해 공무원 살인,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살인, 그리고 이게 USB 국가 기밀 누설, 이거는 이게 기밀입니다. 북한에 USB 준 거. 그리고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가장 악질적인 정치 공작,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런데 그 줄줄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줄줄이 더 이제 그 추가 기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심우정 저 하다게 비판했더니 하나 안 돼 했네. 심우정 하나 안 돼 그 한 거 이원석이 못한 거 기소한 거 이거는 잘한 걸 또 잘했다고 해야죠. 기소한 거는 이게 잘한 거예요. 요즘 이게 그 기소하면 이게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5년 이상이니까 구속 기소 해봤자 영장이 발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우정 이건 잘했는데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이제 그 밀어붙인 집의 원칙대로 법불하기 이제 뭘 한다? 이재명이 그 남은 그 왜 2402호 옆집은 다 끝났잖아요. 이미 이현욱이 다 검찰로 갔잖아. 옆집에 2402호 왜 GH 경기도 도노력에 왜 이재명 선거운동 사무실 하냐? 이게 그 횡령 배임이잖아. 배임. 여기에 이재명이가 공범이거든. 2402호 리틀 이재명 이현욱 또는 이제 그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이것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을 뭐 하루에 뭐 29억 해도 쪼개기로 받은 게 분명하고 이재명이가 고맙다 인사까지 했거든요. 이런 데 남아있는 이재명 것도 정리하자.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조사 끝났잖아. 이거는 이제 임성근의 녹취록이 있으니까 이거 뭐 증거가 완벽하잖아요. 우리 법치에 끼친 김명수의 해악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기소하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끝난 돈봉투 이거는 이제 윤관석이가 대법원까지 나왔잖아. 이러면 11명 날리거든요. 빨리 서울중앙지검의 그 반부패 2부 최재훈 부장 빨리 이제 그 민주당의 돈봉투 11명도 기소하자. 지금은 이제 그 선거 때까지 남아있는 이제 그 중요 사건들 이제 그 후임 쪽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정부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결자이자는 차원에서 심우정 총장 남아있는 권력 사건들에게 모두 캐비넷 열고 더 이상 이 후임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완전히 끝내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이제 그 문재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원래는 이게 분열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기소되니까 이재명도 기소되고 또 이게 둘이 정치적으로 합쳐지면 뭐 대선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논리, 정치 공작이고요. 우리는 이게 법에서는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고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법에서는 법과 원칙이 뭐냐? 그 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뭐냐? 이것만 가지고 이게 딱 결정하면 되지. 항상 이 정의 여신은 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저울로 정확하게 그 범죄 경중을 저울로 재서 칼로 단호하게 치면 됩니다. 원래 이제 저울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야만 그 자체고요. 칼이 없으면 법의 무력함, 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이 없으면 항상 이 저울과 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순수 법학 한스 켈젠이 갈판 이런 데 명언입니다. 저울과 칼. 앞으로 정치 논리는 너무 따질 필요 없다고 보고 뭐 저는 오히려 문재인이가 기소돼도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연합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어차피 문재인과 이재명은 각자 길을 갑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따라서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할 필요는 없고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사필규정 법불악의 판결이고 다만 너무 만시지탄 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줄줄이 문재인의 남은 죄와 그 다음에 이재명, 김명수, 돈봉투 남은 사건들을 전부 기소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